비가 내리는 장례식 날,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아내의 관이 영원히 닫힌 그 순간, 가족들조차 나를 외면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도, 슬픔도 아니었다. 복수였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서울의 겨울비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내, 지은의 관이 천천히 내려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텨온 삶,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은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알게 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 내 형제가 서 있었다. 아이들이 문을 두드린 그 순간, 나는 아직도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장례식 후, 가족들은 재빨리 흩어졌다.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한마디 하고 사라졌고, 형은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 지은의 쌍둥이 오빠인 민준과 민호가 서 있었다. 그들은 30대 중반, 나와 동갑내기지만 항상 나를 동생처럼 대했다. 형부, 우리랑 이야기 좀 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저기가 보였다. 그들은 지은의 진짜 가족이었다. 나는 외부인,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알게 된 사돈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차도 마시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언니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민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니, 이 상황에서? 하지만 그 웃음은 분노였다. 지은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지난달, 강남도로에서 트럭에 치인 채 발견된 그녀. 경찰은 금주운전으로 마무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핸드폰에 남은 마지막 메시지, 형제들에게 보낸 그 문장, 오빠들, 나 이제 못 참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나였다. 왜 나 때문이라고? 그날 밤, 나는 홀로 지은의 일기를 뒤졌다. 그녀의 방,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일기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오빠들, 나 결혼할게. 하지만 비밀은 지켜줘, 비밀.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만난 그녀는 밝고 강인했다. 결혼 후, 우리는 아이들을 낳았고,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일기 속에는 다른 이야기였다. 민준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내가 대신 갚았어. 형부한테는 말 못해. 민준, 내 형제 중 하나가 아니었다. 지은의 오빠, 민준. 그는 내 회사 상사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의 부하 직원이었다. 지은과 결혼한 후, 민준은 나를 자신의 회사로 스카웃했다. 가족이라고. 민준은 항상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대했다. 동생, 내가 잘 되면 우리 집안도 잘 되지.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5년 전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 수억 원의 공금이 사라진 사건. 나는 그 책임을 졌다. 왜? 민준이 나에게 내가 대신하면 지은이 안전할 거야 라고 속삭였기 때문이다. 지은이 임신 중이었다. 그는 사고가 날 수 있어 라고 위협했다. 나는 감옥에 갔다. 2년 유출소 후 나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다고 포장된 그 시간. 가족들은 나를 동정했다. 하지만 진실은 민준이 돈을 훔쳤고 지은이 그걸 은폐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이 아니, 민준과 민호가 그날 집을 나서며 말했다. 형부, 언니의 유언이 있어요. 당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이 용서? 나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
한국 사회에서 복수는 조용하다. 드라마처럼 피 흘리지 않고 마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 지은의 일기, 은행 기록, 민준의 이메일.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출소 후 알게 된 감옥에서 만난 그놈. 돈 줄게. 민준의 모든 걸 파헤쳐. 며칠 후 자료가 도착했다. 민준은 부지 회사 돈, 그는 지은의 재산도 삼켰다. 그녀의 유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지은이 죽기 직전 서류에 사인한 그날, 민준은 그녀를 만났다. CCTV 영상, 지은이 트럭 앞에 서 있는 장면? 누군가 그녀를 밀었나? 영상이 흐려져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메시지 기록, 오빠, 언니가 이상해해. 막아야 해, 막아야 해. 그녀의 죽음을 막아야 했나, 아니면 비밀을? 나는 민준을 만났다. 회사 카페, 익숙한 그곳. 형님, 지은 씨 일로 민준의 미소는 여전했다. 아, 동생. 슬프지. 나도 그래,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횡령 증거. 이게 뭐예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지은 씨가 알려줬어. 죽기 전에 거짓말.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민준은 무너졌다. 미안해, 동생. 가족을 지키려 했어? 지은이가. 그녀가 약했어. 내가 대신 책임지면 모두 끝날 줄 알았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가족은 피보다 두꺼운 벽이다. 하지만 그 벽 안에는 썩은 것들이 숨어 있다. 나는 민호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민준의 그림자였다. 항상 동생처럼 따랐지만 실제로는 민준의 더러운 일을 대신했다. 세금 탈루, 불법 대출.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다음 날 민호의 집에 세무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뉴스에 떴다. 강남 사업가 세금 탈루 의혹. 민호가 나에게 전화했다. 너, 이 새끼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왜? 지은 씨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지은, 너는 왜 나를 속였나? 왜 나를 희생양으로? 그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 사랑해. 하지만 오빠들을 버릴 수 없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미안함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는데.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회사에서 민준을 압박했다. 사표 내세요. 아니면 이 증거를 경찰에. 그는 울었다. 동생, 제발. 우리 집안 망해, 집안? 그 집안이 나를 망쳤는데. 그는 사표를 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 지은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어머니, 진실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하지만 내가 원망스러워.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보니 강남의 네온 사인이 눈부셨다. 드라마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풀릴 줄 알았지만 현실은 더러웠다. 민준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찾아왔다. 죽을 뻔했어. 내 탓이야. 그의 눈은 미쳤다. 지은이를 죽인 건 나야. 그녀가 비밀을 폭로하려 해서 폭로. 횡령. 아니, 더 깊었다. 민준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다. 회사 돈으로 빚을 갚았고 지은이 알게 되자 그녀를 위협했다. 트럭. 내가 밀었어. 사고처럼 보이게. 충격.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증언해. 경찰에 그는 웃었다. 그럼. 나 죽으면 너도 끝이야. 지은이 유언장. 내 이름으로 모든 게 넘어갔어. 하지만 아이들. 그들은 날 증오해. 아이들. 민준과 민호의 아이들. 아니, 지은의 오빠들이지만 우리 가족의 사촌뻘. 여기서 이야기가 꼬인다. 지은의 죽음 뒤 나는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그 돈은 민준이 빼돌린 돈이었다. 깨끗한 돈처럼 보였지만 더러웠다. 나는 그 돈으로 복수를 자금으로 썼다. 변호사 고용, 사립탐정. 하지만 민호가 반격했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감옥 시절 내가 한실수 출소 후 불법 대출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범죄자야. 언니 죽인 것도 내 탓. 사회가 나를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남편이 아내 죽였대. 횡령범, 트위터, 인스타, 모든 곳에 퍼졌다. 나는 고립되었다. 친구들 사라지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포기해. 가족으로 돌아와. 가족. 그 단어에 토할 것 같았다. 높은 빌딩 꼭대기,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 밤, 나는 민준을 불렀다. 끝내자. 그는 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동생, 미안해. 그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칼이 있었다. 이게 끝이야. 그는 나를 찌르려 했다. 나는 피했다. 싸움. 우리는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한국 드라마처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이 떨어졌다. 빌딩 난간 너머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의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살려줘. 지은이, 그녀가 사랑했어. 너를. 순간, 티스트. 지은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민준의. 불륜. 10년 전 회사 출장 중 지은의 일기, 오빠와의 실수. 하지만 형부,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숨겼어. 아이들 쌍둥이 근 내 피가 아니었다. 민준의. 나는 손을 놓았다. 아니, 놓지 않았다. 잡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그는 떨어졌다. 사고. 자살. 경찰은 복수극으로 봤다. 나는 체포되었다. 재판. 민호가 증언했다. 그가 미쳤어. 오빠를 죽였어. 하지만 녹음이 있었다. 민준의 고백. 재판날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그 애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어. 지키려? 나는 웃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그레이였다. 최종 선고, 무죄.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홀로였다. 한강 다리 위, 비가 내리는 그곳. 아이들 쌍둥이, 이제 15살 뒤 나를 찾았다. 아빠, 우리. 엄마처럼 될까 봐. 그들의 눈은 지은의 눈이었다. 민준의 피. 나는 그들을 안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비밀을 안고 미소를 지으며. 재판 후 나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 아이들은 나와 살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이었다. 부모건 양도. 민호는 반대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이제 파산 직전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치러졌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지은이 나타났다. 왜?
왜 나를 용서하지 않아? 아이들, 수연과 민준 이름이 아이러니했다. 민준 오빠의 이름처럼. 그들은 학교를 옮겼다. 강남의 사립학교에서 평범한 공립으로. 아빠,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 수연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그 약이 통하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늙었다. 45세, 하지만 60세처럼.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편의점 알바. 낮에는 물건 나르고, 밤에는 아이들 숙제 봐주기. 한국의 현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에서는 민준의 죽음이 여전히 화제였다. 횡령 CEO 자살, 가족 복수극, 기사들은 나를 악당으로 그렸다. 누군가는 동정했다. 남편의 슬픔. SNS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지은 사건,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어느 날 민호가 찾아왔다. 야위어진 얼굴, 눈 밑 다크서클. 돈 좀 빌려줘. 그는 무릎 꿇었다. 오빠 죽인 내가? 왜?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지은의 그림자가 보였다. 들어와 차를 타주고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 오빠가 모든 걸 짊어졌어. 우리 가족의 빚, 아버지의 유산. 지은 언니가 약했어. 내가 강했으니까 너를 이용했어. 강하다. 나는 약했다. 지은을 믿었으니까. 불륜의 비밀, 아이들의 혈통. DNA 검사 결과는 아직도 내 서랍에 있었다. 뜯지 않았다. 뜯으면 모든 게 끝난다. 돈 줄게. 하지만 조건,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 모든 걸 고백해. 연희한테, 그리고 세상에. 그는 거부했다. 미쳤어. 우리 집안 끝장이야. 그는 나갔다. 하지만 다음 날 자백서가 도착했다. 익명으로. 민호가 경찰에 제출한 것, 횡령, 위협, 심지어 지은의 죽음에 대한 공모. 그는 도망쳤다. 인천공항 티켓을 끊고. 나는 알았다. 내 해커 친구가 알려줬다. 추격. 서울에서 인천까지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나는 차를 몰았다. 잡아야 해. 왜? 그는 이미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복수의 연장선. 공항에서 그를 찾았다. 로비, 사람들 사이. 민호, 그는 돌아봤다. 공포. 제발. 용서해.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왜 지은 씨를? 그는 울었다. 언니가. 임신 소식 알았을 때 오빠가 미쳤어. 아이 없애라고. 하지만 언니가 거부했어. 그래서. 사고를 꾸몄어. 임신.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은 나에게 우리 아이라고 속였다. 너도 알았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하지만. 언니 일기 봤어. 사랑했대. 너를. 그날 민호는 체포됐다. 나는 목격자였다. 뉴스, 가족 복수 완성. 남편의 정에 하지만 나는 정의를 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렸다. 아빠, 또 뉴스 나왔어. 그들은 TV를 껐다. 우리. 가족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혈액이 아니어도. 하지만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편물. 지은의 변호사로부터. 유언장 수정, 그녀의 마지막 말, 아이들은 민준의.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모든 게? 유산, 회사 지분. 민준의 회사, 이제 내 것, 나는 부자가 됐다. 하지만 그 돈은 피로 물든. 부의 무게는 무거웠다.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직원들은 나를 봤다. 대표님,
민준의 자리가 내 것이 됐다. 책상 위 그의 사진. 지은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나는 찢었다. 시작하자 회의실에서 나는 구조를 발표했다. 횡령 청산. 모든 걸 공개. 직원들은 충격받았다. 대표님, 회사 망해요. 한 여직원이 말했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였다. 언니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파괴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제를 열었다. 모두의 노고에 그 자리에서 나는 민준의 비밀을 털어놨다. 이 회사는 깨끗해질 거야? 밖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횡령 피해자, 이제 CEO. 정의인가, 복수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팬과 안티가 갈렸다. 누군가는 영웅이라고, 누군가는 살인자라고.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왔다. 지은의 어머니, 이제 내 시어머니. 너 왜 안 쉬어? 그녀의 손은 떨렸다. 민준이, 민호가. 다 내 탓이야. 어머니, 진실을 아세요? 나는 유언장을 보여줬다.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랬어? 불륜의 비밀. 그녀도 몰랐다. 가족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망쳤어. 우리는 포옹했다. 한국식, 말없이 눈물 흘리며. 아이들과의 삶은 달라졌다. 나는 사립학교로 돌려보냈다. 아빠, 왜? 너희가 행복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물었다. 엄마. 아빠 사랑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 하지만 비밀이 있었어.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너희는 삼촌의 아이야. 그들은 충격받았다. 수연이 소리쳤다. 거짓말. 우리 아빠야. 민준 자의가 아니라 삼촌대 장례식. 나는 갔다. 민호가 감옥에서 나왔다. 가석방. 형부. 미안해.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용서. 불가능하지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살아. 후회하며.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비가 그쳤다. 별이 보였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회사, 가족, 나 자신. 하지만 트위스트, 변호사의 전화. 지은 씨의 또 다른 유언. 녹음 들어보니 그녀의 목소리. 사랑해. 모든 게 실수였어. 아이들은 내 거야. DNA는 가짜. 민준이 조작했어. 용서해. 충격. 모든 게 뒤집혔다. 아이들은 내 피 불르는 거짓. 민준의 마지막 속임수.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진실의 파문은 컸다. 나는 민준의 유고를 뿌렸다. 한강에. 영원히 아이들은 이해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해. 수연의 미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도 안정됐다. 청산 후 새 프로젝트. 지은 재단 여성보호, 횡령 피해자 지원. 뉴스에서 칭찬받았다. 영웅 CEO.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민호가 다시 왔다. 나우 도와줘. 새 삶. 그는 변화했다. 상담받으며. 형부, 나도 피해자야. 오빠가 나는 고용했다. 회사 보안팀. 감시할게. 믿음. 아니, 이용.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주말, 식사. 김치찌개 먹어. 그녀의 손맛.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는 지은을 이야기했다. 그 애, 강했어. 하지만 약했지. 한국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표현된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민준이가 친구 사귀었다.
아빠, 축구해. 나는 코치가 됐다. 평범한 행복. 하지만 밤에 악몽. 민준의 얼굴, 칼, 죽여. PTSD. 나는 상담 갔다. 복수 후유증 의사가 말했다. 새로운 위협. 회사 경쟁사. 민준의 적, 그들은 나를 노렸다. 협박 편지. 과거를 파헤치지 은하는 대응했다. 법정 싸움. 승소. 하지만 피곤했다. 여름, 제주도 여행. 아이들과 바다. 아빠, 수영, 물속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지은의 환상. 사랑의 그녀의 미소. 가을, 결혼기념일, 홀로 레스토랑. 와인 한 잔 우 건배 다음 날 새로운 만남. 커피숍, 여자. 당신 이야기 봤어요. 응원해요. 그녀의 이름, 혜진. 비슷한 상처. 나도. 배신당했어. 우리는 대화했다. 천천히. 데이트. 아이들은 좋아했다. 엄마 될까? 아직 멀었다. 겨울, 눈, 한강 산책. 새해, 새 시작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민호의 고백. 오빠가. 지은 언니 임신, 진짜였어. 하지만 내 아이로 만들려 했어? 가짜 DNA, 아니, 이전 녹음이 진실. 모든 게 모호해졌다. 누가 믿을까? 나는 선택했다. 용서. 민호, 같이 가자. 우리는 재단에 합류했다. 복수에서 화해로.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혜진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아이들과 어머니. 행복해. 그녀의 속삭임. 회사, 성공. 재단, 영향력. 여성 권익, 지은의 유산. 민호는 변했다. 형부, 고마워. 그는 결혼했다. 새 가족.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재판 재개. 민준의 사건. 공모자, 민호는 증언. 아니, 피해자. 나는 법정에 섰다. 용서합니다. 배심원들은 울었다. 무죄. 사회, 변화. 용서운동. 아이들 성장. 수연, 대학. 아빠처럼 강해질게. 민준이, 스포츠. 팀 캡틴. 혜진과의 삶, 사랑의 이 밤, 안아주며. 하지만 UM 끝, 어느 날, 익명의 편지. 지은의 진짜 비밀. 내가 죽인 건 사진, 민준의 시체. 내가 놓친 손. 의심. 혜진. 민호. 아니, 내 양심. 나는 조사했다. 해커. 자살. 내 손자국 없어. 안도. 하지만 논쟁. 복수는 정당한가? 강연에서 물었다. 청중, 반반. 결말, 비극적 행복. 지은의 묘, 꽃 놓으며. 미안해. 사랑의 바람에 그녀의 목소리. 나도. 아이들이 왔다. 가족이야. 우리는 손잡고 갔다. 서울에 비 내리는 날, 새 시작.